김윤희님, 수술 끝났습니다. 회복도 안정적이에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회색 커튼, 소독약 냄새, 삐하고 규칙적인 기계음. 그리고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의 눈동자.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젊었다. 적어도 그녀보단 20년 이상은 어려 보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익숙한 듯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긴장감은 뭔가 이상했다. 제가 담당 주치의 강정우입니다. 그녀는 강이라는 성을 듣는 순간 온몸이 멈춘 것 같았다. 정우?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성함이 낯설게 느껴지세요?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 그 이름은 너무 오래도록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다. 까만 말풍선 여러분이라면 병실에서 깨어나 보니 그가 죽은 남편의 동생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했다. 장례식 날 검은 정장을 입고 멀찍이 서 있던 청년. 눈물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났던 그의 모습. 정우야, 넌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니? 그리고 지금 그가 그녀 앞에 서 있다. 흰 가운을 입은 채 그녀를 치료한 의사로. 며칠 후 회복 병동에서의 나날은 조용했다. 정우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그는 방을 나서다 말고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아니 윤희 씨, 오래전부터 꼭 한 번은 다시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베개 위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 말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도 그걸 알았다. 너네, 내 형 장례식에도 얼굴을 제대로 안 비쳤니?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대답했다. 마음의 정리를 못했어요. 형을 잃은 것도, 그리고 형수님을 두고 온 것도. 그녀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 이상은 그녀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정우는 병실이 아닌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산책 겸 휠체어를 타고 나왔고 그가 조용히 밀어주기 시작했다. 수술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세요. 금방 퇴원하실 거예요. 그럼 당신도 나랑 끝이겠네. 그는 그 말에 멈춰섰다. 정말 끝이었으면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끝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병원이라는 공간 때문일까? 그녀는 그와 있는 것이 생각보다 편했다. 너 의사 됐구나. 형 떠나고 나서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게 그리움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말이 왜 가슴에 박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윤희 씨, 퇴원하시면 혹시 혼자 지내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퇴원 후 경과 관찰은 제가 직접 해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그 확신은 단순한 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까만색 물음표, 그는 정말 주치의로서 그녀를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오래전 감정의 잔재가 다시 피어나는 걸까? 퇴원날 아침, 정우는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왔다. 차 뒷자리에 실린 보온병엔 미역국이 담겨 있었다. 직접 끓였어요. 병원 음식 별로셨을 것 같아서.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좋아하던 맛이네. 된장 조금 섞어서 깊게 우린 거. 정우는 놀란 듯 웃었다. 형이 그거 얘기해줬었어요. 형수님 미역국은 엄마보다 낫다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 많이 외로워했어. 그걸 난 너무 늦게 알았지.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닿았다.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형은 훨씬 더 빨리 무너졌을 거예요. 그녀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확성기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반짝반짝 하트, 댓글 메모, 그리고 채널 구독 알람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편을 쓰는 힘이 됩니다. 퇴원한 그 다음 날, 그녀의 집은 오랜만에 사람의 기척으로 가득 찼다. 현관 앞엔 신선식품 배달 상자가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정우가 사온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장미는 싫다고 한 적 없었나. 하지만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갔다. 낮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정우가 서 있었다. 평상복 차림, 두 손에는 보온 도시락통과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경과 체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점심. 너 바쁘지 않아? 바빠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낸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 글을 들였다. 정우는 익숙하게 식탁에 도시락을 펼쳤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감쌌다. 직접 했어. 내 레시피는 인터넷 보고 양념은 어제 형 미역국 끓였던 방식 그대로.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다. 형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여전히 그녀에게 날카로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그 안에 질투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애틋함만 남아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는 소파에 앉았고 정우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형수님 병실에 처음 갔을 때 이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근데도 괜히 모르는 척했어요. 혹시 형수님이 날 보기 싫어할까봐. 아니, 윤희 씨가. 그녀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젠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정우야, 넌 왜 그때 나랑 연락 끊었어? 형 떠난 그날 이후로. 정우는 숨을 깊이 쉬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이 죽기 전날 내가 형한테 말했어요. 무슨 말? 윤희 씨를 좋아한다고. 그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였어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항상 따뜻했고 항상 나를 봐줬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 위에 깍은 손을 꽉 쥐었다. 형이 말하더군요. 넌 내가 죽으면 그 여자한테 다가갈 거냐고. 그리고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안 그런다고.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윤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그날 남편은 그렇게 돌아왔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았고 밤늦게 혼자 술을 마셨으며 그 다음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까만 말풍선 독자 여러분, 만약 사랑을 고백한 그날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묻어둘까요? 조용한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아졌니? 그 감정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의 손가락 사이로 손을 얹었다. 나 너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 떠나고 나는 진짜 혼자였거든. 정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이 떠나고 나서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났다. 억지로 참았던 감정이 그 손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우는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작고 약해진 어깨 위로 그의 손이 내려왔고 그녀는 마침내 그 품에 기대 울었다. 그 울음은 단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느낀 데서 오는 안도감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거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아무 말 없이 소파에서 잠들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를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남편의 동생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다.
까만색 물음표 사랑의 순서가 있을까요? 세상이 정한 금기와 감정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사이로 비쳐왔다. 윤희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소파엔 여전히 자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 있었다. 담요는 반쯤 흘러 있었고 팔을 베고 누운 자세는 아이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이 문득 남편의 젊은 시절과 겹쳐졌다. 하지만 곧 그 이미지 위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이젠 너를 그냥 정우야라고 불러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정우도 깨어났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녀를 찾았다. 윤희 씨, 커피 마실래?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컵을 내밀었다. 정우는 조용히 웃으며 받았다.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 사이엔 침묵이 아닌 안정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띠링. 문 앞 초인종 소리. 윤희는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순간 멈췄다. 문 밖엔 남편의 여동생, 정우의 누나인 정미가 서 있었다. 윤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시다기에 들렀어요. 윤희는 침을 삼켰다. 정우가 아직 거실에 있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이다. 들어와. 정미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소파에 앉아있던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정우, 너 여기 왜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급격히 날카로워졌다. 그게. 윤희가 답하려 했지만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아니, 윤희 씨 회복 상태 체크하러 왔어요.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도 그렇지. 형수 집에서 자고 간 거야? 정미의 시선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윤희를 바라봤다. 언니, 혹시 진짜야? 너희 둘 사이 무슨 일 있는 거야? 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미야, 너무 깊이 캐묻지 말아줄래? 그 말은 침묵 속의 인정이었다.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오빠였어. 지금 이건 진짜 아니야.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누나, 미안해. 그런 반응 나올 거 알아요. 근데 우리 감정을 억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게 더 나빠. 형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둘이 지금 이런 식으로. 5년 됐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나는 혼자였고 정우도 혼자였어.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조용한 정적. 윤희는 테이블에 앉아 숨을 골랐다. 이게 시작이겠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제 세상하고 싸워야 해요. 생각하는 말풍선 독자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가족이라는 틀. 그게 진짜 사랑보다 더 우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우야,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곧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정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맞다고 믿어요. 적어도 지금의 나는 윤희 씨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닌 마침내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게 된 눈물이었다. 확성기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자라나는 하트, 댓글 필기 그리고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꼭 부탁드려요. 당신의 관심이 이야기의 엔딩을 더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사이로 비쳐왔다. 윤희는 조용히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소파엔 여전히 자고 있는 정우의 모습이 있었다. 담요는 반쯤 흘러 있었고 팔을 베고 누운 자세는 아이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의 얼굴이 문득 남편의 젊은 시절과 겹쳐졌다.
하지만 곧 그 이미지 위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이젠 너를 그냥 정우야라고 불러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이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정우도 깨어났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녀를 찾았다. 윤희 씨, 커피 마실래?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컵을 내밀었다. 정우는 조용히 웃으며 받았다.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 사이엔 침묵이 아닌 안정감이 흘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띠링. 문 앞 초인종 소리. 윤희는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순간 멈췄다. 문 밖엔 남편의 여동생, 정우의 누나인 정미가 서 있었다. 윤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괜찮으시다기에 들렀어요. 윤희는 침을 삼켰다. 정우가 아직 거실에 있다는 걸 떠올렸기 때문이다. 들어와. 정미는 집 안으로 들어섰고 소파에 앉아있던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정우, 너 여기 왜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급격히 날카로워졌다. 그게. 윤희가 답하려 했지만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아니, 윤희 씨 회복 상태 체크하러 왔어요. 의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도 그렇지. 형수 집에서 자고 간 거야? 정미의 시선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윤희를 바라봤다. 언니, 혹시 진짜야? 너희 둘 사이 무슨 일 있는 거야? 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정미야, 너무 깊이 캐묻지 말아줄래? 그 말은 침묵 속의 인정이었다.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우리 오빠였어. 지금 이건 진짜 아니야. 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누나, 미안해. 그런 반응 나올 거 알아요. 근데 우리 감정을 억지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게 더 나빠. 형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둘이 지금 이런 식으로. 5년 됐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나는 혼자였고 정우도 혼자였어.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조용한 정적. 윤희는 테이블에 앉아 숨을 골랐다. 이게 시작이겠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제 세상하고 싸워야 해요. 생각하는 말풍선 독자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가족이라는 틀. 그게 진짜 사랑보다 더 우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랜만에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정우야,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곧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정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맞다고 믿어요. 적어도 지금의 나는 윤희 씨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녀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 아닌 마침내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하게 된 눈물이었다. 확성기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자라나는 하트, 댓글 필기 그리고 구독 플러스 알림 설정 알람 꼭 부탁드려요. 당신의 관심이 이야기의 엔딩을 더 감동적으로 만듭니다.